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작품에 대한 감상을 나누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작품은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소설책인데요. 섬에 있는 서점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이게 찾아보니까 영화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영화는 이제 볼 수 있는 경로가 없어가지고 보진 못했는데, 일단 소설책만 보고 감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소설은 그 작은 섬에 있는 동네 서점을 배경으로 해서 책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그린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작은 섬에 있는 동네 서점이니까 이게 뭔가 사람들이 소박하면서,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되게 정답고 따뜻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줄거리는 섬에 있는 그 작은 서점의 주인이 이제 남잔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아내를 잃고 혼자 서점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남자가 성격이 좀 까칠해요. 그리고 이제 책을 고르는 취향도 딱 좋아하는 단편 소설을 좋아하거든요. 장편보다는. 그래서 좋아하는 취향의 책이 있고, 또 이제 그런 책만 서점에 구비를 하다 보니까 또 서점 운영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방을 접을까 생각하던 어느 날에 그 서점에 아기가, 2살배기 아기가 마야인데, 얘가 앉아서 그 서점에 있는 동화책을 보고 있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이제 메모도 있는데, 이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니까 서점에서 아이를 키워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야 엄마의 메모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마야 엄마가 이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아이를 서점에 버려두고, 실제 이제 그 다음날에 바다에서 마야 엄마는 자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피크리가, 그 서점 주인이 마야랑 함께 이제 입양을 해서 키우게 되죠. 키우게 되고, 네, 그렇게 마야랑 같이 살면서 이제 사람이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선적인 독서 취향에서 벗어나서 어린이 동화책을 비롯해서 다양한 책을 이제 서점에 진열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그 남자 이제 혼자가 된 남자가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니까 동네 사람들이 관심이 가잖아요. 그래서 마야를 보러 동네 사람들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기들이랑 마야랑 같이 동화책 보고 놀게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서점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하는 장소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점에서 이제 독서 모임도 만들어서 하게 되고, 또 뭐 이제 작가를 모셔가지고 이벤트도 하게 되고, 뭐 그때 뭐 뭐지 뭐 가면 무드에 비슷하게 해서 뭐 모자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뭐 최고의 어 약간 웃기거나 멋있는 모자 뭐 그런 것도 뽑게 되고, 그래서 되게 동네 사람들하고 정을 나누면서 재밌게 소통하는 장소가 이 서점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게 되거든요. 그게 되게 훈훈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피크리가 또 출판사 영업사원이 어밀리아랑 사랑을 하게 되면서 둘이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마야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데, 어릴 때부터 이제 책을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가를 꿈꾸면서 그 학교 숙제가 소설을 써서 내는 거, 단편 소설을 써서 내는 건데, 그때 이제 마야는 자기 친엄마 이야기를 이제 각색해가지고 소설을 쓰게 되고, 그게 이제 학교 대표로 뽑혀가지고 좀 더 큰 대회에서 3등으로 수상을 하게 돼요. 그렇게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소설 말에 가면 이 피크리가
점점 말이 둔해지고 기억력이 흐릿해져가지고 병원에 가는데 그 뇌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는데 이게 호전이 안 돼가지고 결국 집으로 돌아와서 시한부 인생을 1년도 안 되는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이 어밀리아랑 마야 품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그 인생을 그래도 행복하게 살면서 생을 마감하게 되고 피크리가 장례식을 한 이후에 이 서점은 어떻게 뭐 문을 닫아야 되나 그러다가 이 절친인 형사가 인수해가지고 그 작은 섬에 있는 동네 서점이 여전히 따뜻한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공간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약간 훈훈하게 끝나는 그런 소설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 제가 이제 좋았던 문장으로 꼽은 거는 이 소설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책에 대한 이야기랑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사랑에 대한 문장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공감이 되어가지고 어떤 거였냐면 요즘 들어 사랑하고 헤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더 좋다는 걸 배웠는데 또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차라리 혼자가 낫다는 것도 배우게 됐어. 하지만 가끔은 교훈을 배우는데 진절머리가 나. 진짜 좀 동의하는 그런 문장이었고 이거는 피크리가 했는 말이고 이거는 어밀리아가 한 말인데 당신을 발견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알아? 끔찍한 데이트를 몇 번이나 했는지 알아? 다른 사람과 감수성을 공유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기억해냈어. 약간 좀 짜깁기를 했어요. 여기저기 문장이 흩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문장이 저는 좋았는데 진짜 저는 사랑을 할 때 좀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게 감수성을 공유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랑 내가 이제 외모적으로 끌려가지고 누군가 이제 사랑을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서로 이제 감성이 안 맞으면 그게 이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 피크리와 에밀리는 이제 피크리는 서점 주인이고 에밀리는 출판사 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책 읽는 거 좋아하고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책 읽은 감상에 대해서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감성이에요, 둘 다. 그렇게 이제 감수성을 공유하면서 둘이 정말 깊이 사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감수성을 공유하다가 보면 깊은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깊이 공감하고 그런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감수성을 공유하는 거를 사랑할 때 정말 큰 요소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당신을 발견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알아? 끔찍한 데이트를 몇 번이나 했는지 알아? 네, 그런 게 진짜 공감이 돼요. 이렇게 감수성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정말 맞지 않은 사람과 끔찍한 데이트를 많이 하는 그런 것도 저도 그래왔었고, 그리고 이 말도 되게 공감이 가는 게, 교훈을 배우는데 진절머리가 나. 이런 말.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는 거는 너무 좋은데, 또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면 억지로 이렇게 또 연애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는 것 같고. 근데 아무튼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 이제 가끔은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도 뭐 이렇게 시도하고 또 실패하고 그리고 교훈을 배우고 이렇게 계속 그렇게 반복하면서 인생을 사는데 교훈을 배우면서 성장하는 게 좋긴 한데 가끔은 교훈을 배우는데 진절머리가 난다는 그런 감정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솔직하게 소설에서 문장으로 표현해줘서 좀 그러니까 내가 느낀 감정이
이렇게 책에서도 이 작가도 이렇게 느꼈구나 라고 하는 게 공감이 되면 되게 반갑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좋았던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주목한 문장은 책에 대한 글이었는데, 이게 서점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책에 대해서 제가 마음에 닿았던 문장은 그게 바로 핵심이라는 생각이 든다. 연결되는 것. 책을 마스터하면 세상을 마스터하는 거야. 이런 말. 그러니까 이게 그 피크리가 평생 그러니까 문학으로 전공을 하고 또 동네 서점을 운영하면서 평생 이제 책을 읽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뇌암에 걸리고 그러니까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으로 그 마야는 또 작가가 되고 싶어 하니까 마야한테 단편 소설을 좀 추천할 목록을 만들면서 뭔가 전해주고 싶은 문장을 쓰고 그렇게 하거든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아빠로서 해주고 싶다고. 그때 했던 문장인데 이렇게 평생 책을 읽으면서 살아왔던 이 피크리가 생각했을 때 책이라고 하는 거, 가장 이 책에서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는 연결되는 거다. 그렇게 하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단편 소설을 피크리가 좋아하는데, 그래서 좋은 단편 소설 목록을 마야한테 주려고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한 단편 소설은 유명하지도 않고 뭐 엄청 잘 쓴 글도 아닌데 추천 목록에 넣거든요. 그걸 그렇게 하면서 이제 피크리가 내가 이걸 왜 추천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던 말이 이 소설의 이 단편 소설의 이야기가 나와 연결되기 때문에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누구나 이제 책을 읽을 때 정말 엄청 명작이고 유명한 책이라고 해도 나와 이제 상관이 없는 이야기면 그게 그렇게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별로 안 유명한 책이어도 나하고 뭔가 연결이 되어지면 그 책의 내용이 나도 겪었던 생각과 감정들이고 그래서 공감도 가고 위안도 되고 뭐 통찰도 얻고 뭐 그렇게 나와 연결이 되었을 때 그 그 책이라고 하는 게 나에게 의미를 갖잖아요. 네, 그런 게 공감이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소설은 내용 자체도 정말 훈훈하고 따뜻하고 좋았는데 이게 책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제 감수성을 공유한다는 거, 또 책이라고 하는 것도 연결된다는 것, 이런 게 다 좀 묶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던 책이던 이렇게 사람이 혼자 걸어가는 인생이지만 다른 사람과 이렇게 감수성을 공유하면서 연결되어지고 책과도 책도 이제 그렇게 연결되면서 인생을 배워나가고 비슷하게 느낀 그런 감정들을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네, 그런 걸 이 사람은 이제 사랑이라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책을 읽는 것이 이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진정 계속 살아남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써 있는 것처럼 결국 이렇게 뭐 사람을 만나면서 또 책을 읽으면서 서로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공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고 그렇게 내가 이제 사랑해 왔던 것들이 결국 나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피크리가 하는데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뭐지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사랑했던 것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시간으로 이렇게 쌓여가지고 나란 존재를 이루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살면서 진짜 많이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소설에서 좋았던 게 마야가 되게 사랑스러웠었어요. 그러니까 2살 때 마야를 처음 만나서 피크리가 입양을 하는데 이게 저는 오디오북으로 들었는데 이게 마야가 애기니까 애기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마야가 특별히 그러니까 마야가 나온 그 시점부터 소설이 재밌더라고요. 그전에는 조금 지루하게 읽다가 마야가 등장한 시점부터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마야가 이제 말하는 그 대사가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마야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면 대화를 할 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핑퐁핑퐁이 잘 돼야 되는데 좀 자기 말만 많이 하는 사람들도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려고 하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자기 말을 서로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듯한 그런 대화를 어른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마야같이 어린애들은 정말 순수하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사랑하면서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는데 그래서 아 진짜 어른이 됐는데 어린이보다 더 대화를 못하는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마야가 했던 그 대화 중에서 되게 사랑스럽고 귀여웠던 게 그 피크리가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마야 말이 왜 울어요? 이러거든요. 그게 너무 그러니까 누가 울고 있을 때 진짜 왜 우는지 그렇게 그 마음을 읽으려고 하는 거 이게 되게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애정을 표현하는 것 같아서 그런 대화가 좋았고 또 이런 것도 어, 마야가 하는 말이 아빠는 왜 숙제가 그렇게 많아요? 이러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다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애정이 있어가지고 그런 대화가 참 좋게 다가왔었어요. 더 사랑스럽고 귀엽고 그리고 실제 소설에서도 이게 사람들이 동네 사람이나 피크리가 마야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소설의 표현에 의하면 넌 아주 훌륭한 말동무야 알지?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렇게 마야가 얘기하는데 진짜 마야는 훌륭한 말동무. 그러니까 훌륭한 말동무라고 하는 게 진짜 어, 얼마 전에 유튜브 쇼츠에서 봤던 건데 대화 방법 중에 전환형이 있고 뭐 지원형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딱 꺼냈는데 그거를 내 얘기로 바꿔가지고 나도 그런 일을 겪었어 라고 바꿔가지고 화제를 자기 쪽으로 전환해버리는 그런 대화가 있고 이제 그게 아니라 이 마야가 하는 것처럼 어떤 일을 겪었어 했을 때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래서 뭐 어떤 기분이었어? 이렇게 물어봐주는 그러니까 그 대화를 계속 지원해주는 그런 형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훌륭한 말동무는 그렇게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나누고자 하는 감정이 무엇인지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지를 관심 있게 물어봐주고 들어 경청하고 그런 대화를 마야가 어린 아이가 하고 있으니까 정말 훌륭한 말동무라고 하는 표현이 딱 느껴지는 그런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좋은 감정으로 읽었던 소설이 섬에 있는 서점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뵙겠습니다.